종단 최초 비구니 법계위원으로 본각, 계호, 광용 스님 등 비구니 스님 3명이 위촉됐습니다. 100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온 관월당의 기둥과 목재, 기와 등 4천여 점의 부재가 공개됐습니다. 한일 공유 유산으로서의 관월당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태고종이 제24차 구족계 수계살림을 통해 비구 28명과 비구니 11명 등 스님 39명을 배출했습니다. 부산 홍법사가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해난사고 시 생존자 구조에 나서는 특수부대원들이 선명상으로 자신을 찾아 나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수랑도인 종합복지관이 불교 환경연대와 MOU를 맺고 녹색 도약으로 거듭났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을 지키려는 불교의 생명살림과 소욕지족의 정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최초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법계위원회 비구니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각, 계호, 광용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최초로 이뤄진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건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종단 사상 첫 비구니 법계위원 스님들은 맡은 역할에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비구니 명사법계나 비구 스님들께서 살펴주셨는데 비구 스님들과 같이 비구니의 그런 법계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비구니들로서는 비로소 조계종단에서 위상이 높아진 거지요.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 도움이 되는 법계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손을 맡고 있는데 전체 비구니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소임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스님들은 화재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금 1,000만 원을 총무원에 기탁했습니다. 100년 만에 일본에서 환지본처한 관월당의 기둥과 목재, 기와 등 수천 점의 부재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한일 수교 60년과 광복 80년을 맞는 올해 한일 공유유산으로서의 관월당의 가치와 의미, 활용 방안은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선왕실의 사당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반출돼 일본 사찰의 법당으로 쓰이다 주지스님의 결단으로 한일 수교 60년에 환지 본처한 관월당. 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る今年、この価値ある文化財の観月堂をこの故地にお戻しできる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 유교의 사당이 현해탄을 건너 쓰임을 달리해 불교의 법당으로 복원돼 활용되다가 다시 해체돼 환수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지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최초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례가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펼쳤던 보청교의 목재 건축물이 해체 이전돼 조계사 대웅전으로 다시 태어난 사례 등을 살펴보면 첨단 기술로 조사 해체한 관월당은 원 소재지만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복원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에 원 소재지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일 텐데 지금 현재로서 추정되는 구역들이 또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일 수교 60년에 환지본처한 관월당의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현재 추정되는 원 소재지에 대한 철저한 고증 속에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름도 좀 다시 또 옛날 바꿔야 되는데 현재 문헌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약 200년 전에 그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심포지엄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고증을 하고 특히 일본 고도건 관월당 예터를
한국에 불자 국민들이 선명상을 겸해 순례를 하면 양국 우회장으로 가꿀 수 있고 관할당이 고증을 거쳐 새롭게 부여받을 이름과 역할로 다시 복원된다면 양국으로 가는 투어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한일 우호 그리고 특히 불교가 할 수 있는 이런 중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일 우호의 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선명상 투어 최고의 후보지로 한번 한일 수교 60주년에 환지 본처한 관할당, 일본 현지 고덕원에 남겨진 터와 새롭게 변모할 건물까지 한일 공유유산의 무궁무진한 변신이 더욱 주목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군사작전을 포함해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생존자 구조에 나서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인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무적의 SSU 대원들이 선명상을 통해 자신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부산 홍법사 템플스테이 현장을 김상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들이 전투복이 아닌 템플스테이 옷차림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이름 짓기와 소개를 거치면서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고강도의 훈련을 견디며 유사시 목숨을 걸고 극한의 조건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장병들이기에 그 누구보다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템플스테이가 대체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부산 홍법사의 이번 템플스테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병들에게도 쉼과 정신적 안정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국민들의 안위와 안보를 위한 우리 군인들에게도 필요한 힐링이다. 그런 차원에서 군인들이 건강해야 안보가 잘 지켜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이 프로그램을 특별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원들은 맨발 걷기와 무건 등 부대에서는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잠시나마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싱잉볼 명상 시간에는 소리와 진동으로 몸을 치유하는 방식이 신기한 듯 대원들끼리 다양한 자세로 체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군생활 하면서 첫 템플스테이였는데 1박 2일 동안 정말 정신과 육체적으로 힘듦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싱잉볼이라고 그 볼을 이용해가지고 진동을 이용해서 이제 그 진동을 느끼는 수업이었는데 그게 마음이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대원들이 홍법사에서 제공한 사찰 음식 레시피를 보면서 재료 손질에서부터 조리까지 직접 사찰 음식을 만들어 점심 공양을 대신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육체적인 힘듦을 풀어냈습니다. 이처럼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템플스테이의 선기능인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곳 홍법사에서 1박 2일 동안 해난구조전대 장교님들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군 부대를 벗어나 사찰에 머물면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군 진해 지역 해군 부대와 홍법사와 연계를 통해 해군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도록 진해 지역 해군 법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산 홍법사가 마련한 특별 템플스테이는 오는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태고종이 구조계 수계 살림을 엄수하고 비구 28명, 비군이 11명 등 모두 39명의 출가 수행자를 배출했습니다. 붉은 가사를 수하며 진정한 수행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스님들은 분골 쇄신의 각오로 중생제도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만 4년의 세월, 3위, 3인이로 출가 수행의 기초를 닦은 납자들의 우렁찬 소리가 태고종 전승원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부처님 몸에 이르도록
금하오신 모든 계를 범하지 아니오리. 올해로 24회째 엄수된 구족계 수계살림을 통해 계율을 수지하고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식 스님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스님들입니다. 비구 28명과 비구니 11명, 모두 39명의 새내기 스님들이 먹물들인 승복 위에 태고종을 상징하는 붉은 가사를 수했습니다. 상조에는 부처님, 그리고 중조에는 경장, 그리고 하조에는 우리 그 스님들, 선배 스님들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읽고 있을 이 모습은 이 가사 한 장이 불국토고 하나하나가 부처님 성함이고 그리고 경전이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입제식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며 또다시 뒤따라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후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올바르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수행 정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어른으로서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수계 제자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의 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율을 담고 있는 비나야장의 요체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수계의식에선 정계대화상 수진스님 등 여법한 의식을 위한 교수사와 증명법사를 뜻하는 347증을 모신 뒤 참회 진언을 암송하며 연비를 받았습니다. 한자어로 모래 위 미륵이란 뜻을 지닌 사미가 구족계를 통해 단단한 발을 갖추게 됐다면서 취재진을 향해 결기설인 다짐을 전해 수행자로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궁골세신하여도 물러섬이 없는 각오로 정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겼을 시 수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해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당연히 물러설 줄 아는 각오로 이 수계에 임하고자 함을 이해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한국 불교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불교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어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뜻하지 않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피해를 입은 모든 이웃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사찰과 종도들이 중심이 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모든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위대한 실천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수락노인 종합복지관이 최근 녹색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운동 중에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잔반 줄이기였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작은 종이를 내밉니다. 식판을 깨끗이 비운 걸 확인한 영양사가 도장을 찍고 어르신들은 그 종이를 장바구니와 맞바꿉니다. 도장을 5개씩 채울 때마다 선물이 주어지는데 모두 친환경 제품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성불사가 위탁 운영하는 노원구의 한 복지관에서 환경운동 중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 겁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식해서 주는 음식 그대로 받아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배식을 하는 데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깍두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배식을 받지 않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고 성취감도 높일 방법을 고민하던 복지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잔반 없는 날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캠페인 시작 전보다 잔반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일 급식 인원이 한 3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식사는 하는 잔반이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 어르신들은 초록봉사단이라는 이름의 환경지킴이 단체를 만들었고 한 달에 2번씩 동네를 산책하며 담배꽁초 등을 줍는 플로깅 활동과 재생용품 제작에도 참여하며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내던 일상생활이 간내에서 프로킹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 자신이 어떠한 곳에 가든지 한 번씩 뒤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고 식당 옆에 마련된 온실에서 상추와 치커리 등을 물로만 기르고 육류보다 채식 식단을 늘리면서 탄소 배출 줄이기에도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노력은 불교환경연대와의 녹색도량 협약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 삶을 목표로 한 녹색사찰로의 탈바꿈을 다짐한 겁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영기설을 보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연관적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생명체가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기 계획과 적정량을 요리하는 법, 올바른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환경 전문가의 조언은 복지관 밖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가 됐습니다. 집에서도 자꾸 음식을 단순하자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노인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반찬을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자꾸 들으면 반복 교육이니까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앞으로 잔반 없는 날을 확대하고 플로깅으로 모은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재활용 휴지 등으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을 주민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속되는 기후위기 속 잔반 줄이기부터 플로깅까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복지관은 녹색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연등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인재불사에 헌신했던 법등 대종사가 열반에 든 지 1년을 맞아 추모달의 제가 그제 대구 군위 제2석고람에서 봉행됐습니다. 저희 연사 선생님께서 광장 불사를 하신 석고람 도랑을 잘 겪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본래 성원을 잊지 마시고 속한 사과하시어 일대사 인연을 밝히시고 널리 묻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 달의 제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신광문도회 회장 덕현 스님 외 문도 스님들과 중앙종회 선호회장 성로 스님, 해산 스님, 부산 대법사 주지 진명 스님, 전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 은적사 주지 원일 스님, 대적사 주지 정혜 스님 등이 참석해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등대종사의 부도비 제막식도 열렸는데 비문은 해인사 강주를 역임한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지었습니다. 법등대종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도원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6년 강원도 삼척 영은사에서 탄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5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동화사 금당선원 선원장과 이묘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은 역임했으며 연등 장학회를 설립해 후왕양성에 앞장섰던 스님은 지난해 8월 범납 69년 세수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이 개조 종단 설립자인 인토신조 열반 36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요엔은 최근 일본 도쿄의 총본산 응현원과 오사카 정사를 이원으로 연결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개조 이토신조 열반 36주기 기념 항명법요와 개설 50주년을 맞은 오사카 정사의 낙경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 대표 지도자인 이토신소 원주는 개조 이토신조의 이타행 정신을 잘 본받고 올해 뱀띠 해인 만큼 과감히 허물을 벗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신요엔은 1936년 일본에서 개창된 밀교계통의 제가불교 종단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정사를, 창원과 제주에서는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